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금융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활용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금융 제재를 통한 미국의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금융통신망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통신체계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미국 금융기관의 중심성은 미국의 경제적 지렛대를 제공하며 의회는 금융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재 대상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왔다는 겁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과거 대북 금융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기에 소재 국제금융거래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주목했습니다. 20개국에서 최소 11,500곳의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주요 국제은행 거래망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스위프트와 제재 대상 기관의 금융 메시지 처리는 금지하지 않지만 의회는 이란의 경우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 금융통신 시스템이 특정 외국은행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사용을 승인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초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등 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스위프트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17년 3월 벨기에 당국이 스위프트가 북한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이어 스위프트는 북한은행 7곳을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향후 제재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스위프트와 유사한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어 의회가 미국도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또 새 국제금융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 경제, 국가 안보, 외교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17년 제정한 적대국들에 대한 제재법에 담긴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통해 6개월마다 북한의 국제금융통신 서비스 참여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스위프트처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 달러 접근 제한과 같은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브링크 액트, 이른바 원비어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제정된 원비어법에는 국제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과거 행정부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들을 초청해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에 대해 논의하고 전직 관리들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윌리 아데예모 부장관이 주재한 제재 관련 화상회의에 지난 세계 행정부에서 제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관리 6명이 참석해 제재를 발전시키고 적용했던 자신들의 경험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외교정책이나 국가 안보 위협, 미국의 금융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아데예모 부장관과 참석자들은 효과적으로 잘 조율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기업과 해외 협력국들 그리고 합법적인 인도주의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를 포함한 제3자 기관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간 협력은 공동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취소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한일 3국 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영내와 세계 평화를 촉진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법치를 강화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미한일 3자 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관련 합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그 같은 약속을 토대로 공통의 지역적, 국제적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은 역사적 문제를 다루더라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들에 대해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권고들이 7년째 이행되지 않는 등 개선 노력이 침체돼 있다고 영국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행을 압박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의회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20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국가들의 여러 권고를 했지만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미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권고안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관리들은 계속 살인과 고문, 비인간적 처벌, 성폭력, 강제낙태, 현대판 노예제도, 종교 박해 등 많은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해왔다는 겁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특별기고에서 유엔과 관련 기구들의 방관으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가 공개한 인권 침해의 주요 특징이 지금도 똑같이 남아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문제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영국 의회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 가운데 기독교인과 중국계 호녀라, 적대 계층 등 세 집단에 대한 탄압이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범주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 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도전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영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의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적극 관여하고 관련 입장을 유지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회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상하원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상기시키고 국회 안에서 이제 청문회도 열고 오고 유럽 내 안에 국가들이 이제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영향력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보고서는 또 영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안들을 다시 검토해서 북한 관련 인권 접촉 그룹을 설립하고 정기적 토론 보장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20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주일 미국 대사 관저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일본인 납북자 가족과의 만남을 공개하고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것은 매우 가슴이 아팠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를 계속하는 등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북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가족들은 만남 직후 취재진과 만나 셔먼 부장관의 위로에 큰 용기를 얻었다면서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과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대한 인권 문제로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북한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북한에 23,759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부터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는데 지난 4월 91배럴에 이어 5월과 6월에 각각 8,050배럴과 1,725배럴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2월 북한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은 중국의 최근 4개월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3,759배럴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규정한 50만 배럴의 4.75%에 해당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 시험 등에 따라 지난 2017년 대북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은 매달 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